내과에서 20년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73세 박정숙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 오시던 날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건강에 신경 쓰시던 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영양제를 10개씩 줄지어 놓고 드셨죠. 이렇게 챙겨 먹는데 어딜 아프겠어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 얼굴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피곤하다고 입맛이 없다고 하시더니 결국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드시던 그 영양제들이었습니다. 좋은 줄만 알고 먹었던 것들이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이게 날 아프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영양제, 혹시 여러분도 지금 드시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약통 여는 손이 멈춰질 겁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 그게 바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니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0년간 내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약이에요? 영양제예요? 환자분들은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약은 뭔가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용량도 정확하고 복용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잘못 쓰면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근데 영양제는 달라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 도구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리세요. 몸이 피곤하면 비타민을 더 먹고 무릎 아프면 글루코사민을 더 먹어요. 작년에 68세 되신 김영호 어르신이 계셨어요. 당뇨약, 혈압약 드시면서 영양제도 6가지를 같이 드시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요 하시는데 제가 처방전 확인해 보니 영양제 중 3개가 당뇨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조절했지만 모르고 계속 드셨다면 큰일 날 뻔했죠. 음식은 또 달라요. 우리가 먹는 밥, 채소는 자연 그대로 들어와서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내보내요. 근데 영양제는 한꺼번에 확 흡수돼 버립니다. 몸이 선택할 여유도 없이요.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간과 신장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60세 넘으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 괜찮던 양도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얕아지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제가 직접 진료한 72세 최순자 할머니는 식사보다 영양제를 더 믿으셨어요. 비타민, 루테인, 칼슘, 오메가, 글루코사민. 매일 아침 7알을 드셨죠. 이제는 안 아프겠지 하면서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기운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시더라고요. 간 수치 검사해보니 정상치의 2배였어요. 건강은 약통 속에 없습니다. 매일 먹는 밥, 마시는 물, 걷는 산책길에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영양제를 알려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 거의 다 드시죠? 글루코사민. 저도 진료실에서 이거 먹는다는 환자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관절에 좋다더라, 연골 재생된다더라 하면서요. 근데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2006년 미국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글루코사민 먹은 사람 64%가 통증 감소를 느꼈대요. 와, 좋은 거네요? 아니에요. 밀가루 가짜 약 먹은 사람도 60%가 똑같이 좋아졌어요. 차이가 고작 4%밖에 안 돼요.
2010년 스위스 연구팀도 3,800명 환자를 분석했는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없다고 결론 냈어요. 게다가 위가 약한 사람은 장기 복용하면 위장 장애가 더 심해진다고요. 제가 기억하는 65세 이미경 할머니가 계셨어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글루코사민을 2년 동안 매일 드셨어요. 처음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시더니 6개월 지나니까 피로가 쌓이고 구토가 나고 식욕이 뚝 떨어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고요. 제가 한번 끊어보시는 게 어때요? 했더니 처음엔 불안해 하셨어요. 그럼 무릎이 더 아플 텐데. 근데 끊고 나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셨대요. 식사를 제대로 하고 가벼운 운동 시작하시니까 무릎도 전보다 나아지셨고요. 좋은 줄만 알았는데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분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게 글루코사민은 대부분 새우나 게 껍질로 만들어요. 해산물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피부 붓고 숨 막히고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글루코사민은 당질이라 혈당에 영향을 줘요. 당뇨약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냐고요? 첫째, 체중 관리하세요. 체중 1kg 늘면 무릎 압력은 36kg 늘어요. 둘째, 하루 30분 걸으세요. 무릎 근육이 단단해지면 관절이 안정돼요. 셋째, 수영이나 물속 걷기 좋아요. 관절에 부담 없이 근육 키울 수 있어요. 음식으로도 충분해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에 오메가3가 관절 염증 줄여줘요. 시금치,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생강, 강황 같은 향신료도 관절염 완화에 도움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꾸준히 움직이고 제대로 먹고 충분히 쉬는 것. 이 단순한 3가지가 무릎을 살려요.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소변으로 나가잖아요. 이거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한때 비타민이 베타카로틴이 녹아 늦추고 심장 지킨다고 난리였어요.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알씩 먹었죠. 근데 장기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고용량 비타민 장기 복용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폐질환, 뇌출혈 위험이 높아졌대요. 특히 비타민어, 흡연자가 고용량 먹으면 폐암 위험이 40%나 증가했어요. 당근 5개 분량의 베타카로틴을 먹은 흡연자들 폐암 사망률이 확 올라간 거예요. 몸 지키려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비타민어를 하루 권장량의 10배씩 먹으면 골반 골절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했어요. 비타민 D도 조심해야 해요. 지용성이라 몸에 쌓여요. 하루 권장량의 5배 넘으면 안 돼요. 임산부가 과량 먹으면 칼슘이 축적되고 신장 결석 생기고 신장 기능 이상 올 수 있어요. 비타민은 균형 맞춰주는 조력자예요. 필요 이상 들어오면 몸은 해독하느라 에너지를 더 써요. 간은 바빠지고 신장은 지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피로가 쌓이는 거죠. 작년에 진료한 58세 정민호 씨가 기억나요. 비타민으로 건강 지킨다고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었대요. 처음엔 활력 도는 것 같았는데 4개월 지나니까 기운 없고 머리 무겁다고요.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어요. 원인이 고용량 비타민이었죠. 영양제 끊고 식사로 바꾸니까 2개월 만에 몸이 가벼워졌대요. 좋다고 믿은 게 날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분 말이 맞아요. 비타민은 음식으로 먹을 때 가장 안전해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달걀이면 충분해요. 당근, 호박, 시금치에 비타민어 많고 귤, 딸기에 비타민C 많아요. 견과류에 비타민이, 우유에 비타민 D 있어요. 비타민C도 조심하세요. 하루 1000mg 넘으면 설사, 신장 결석 위험 있어요. WHO에서도 1000mg 이상 계속 먹으면 설사, 결석, 용혈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해요. 비타민C 대사하면서 옥살산 나오는데 이게 칼슘 만나면 옥살산 칼슘 되면서 신장 결석 만들어요.
여러 비타민 섞어 먹는 것도 위험해요. 비타민어랑 이 같이 먹으면 간에 부담 주고 비타민C 너무 많이 먹으면 속 쓰리고 설사해요. 비타민은 약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잠시 도와주는 보조제일 뿐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식사로 충분해요. 뼈 건강에 칼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알약으로 먹는 칼슘, 이게 문제예요. 음식 속 칼슘은 천천히 흡수돼요. 몸이 필요한 만큼만 써요. 근데 보충제 칼슘은 순식간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가요. 몸이 감당 못할 정도로요. 남은 칼슘이 어디로 갈까요? 혈관 벽에 달라붙어요. 혈류 막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이게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1200mg 이상 고용량 칼슘 먹으면 심혈관 위험 5% 올라가요. 1400mg 넘으면 10% 올라가고요.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칼슘 보충제 먹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높아진다고 했어요. 뼈 지키려던 게 심장을 조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진료했던 70세 한미숙 할머니가 계셨어요. 골다공증 걱정돼서 하루 2번 칼슘제 먹었대요. 1년 반 정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답답하고 숨차다고요. 병원에서 CT 찍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혈관 속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칼슘이 혈관 벽에 쌓여서 석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니까요. 뼈 지키려던 게 심장을 조였네요. 할머니 말씀이 가슴 아팠어요. 칼슘 많으면 신장 결석도 생겨요. 소변 시원하지 않고 허리 묵직하게 아픈 분들, 제가 진료해보면 칼슘제 오래 드신 경우 많아요. 신장 결석은 정말 아파요. 돌처럼 굳은 게 요관 지나면서 엄청난 통증 일으켜요. 한번 생기면 재발도 잘 되고 심하면 신장 기능까지 떨어져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으면 더 위험해요. 부갑상선 호르몬 많이 나오면 혈액에 칼슘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칼슘제까지 먹으면 혈중 칼슘이 위험하게 높아져요. 그럼 뼈에서 칼슘 빠져나와서 골다공증 생기고 높은 칼슘은 소변으로 나가면서 신석증, 조직 석회화 만들어요. 혈압도 올라가고 동맥경화도 생겨요. 그럼 칼슘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음식으로 드세요. 멸치, 두부, 시금치, 미역국이면 충분해요. 특히 멸치는 칼슘이랑 비타민 D가 같이 있어서 흡수율 높고 부작용 없어요. 우유, 요구르트도 좋아요. 유당 불내증 있으면 두유나 두부로 바꾸세요. 잡곡, 검은깨도 칼슘 풍부한데 갈아 먹으면 흡수율 더 높아져요. 하루 15분 햇빛 쬐면 몸이 비타민 D 만들어서 칼슘이 뼈로 가도록 도와요. 따뜻한 시간에 가볍게 산책하세요. 이게 자연이 주는 보약이에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촉진하고 혈액으로 이동시켜서 뼈랑 치아에 공급돼요. 균형이 중요해요. 칼슘만 늘리고 다른 영양소 무시하면 흡수 안 돼요. 단백질 적으면 칼슘이 뼈로 못 가고 짠 음식 자주 먹으면 소변으로 나가요. 결국 뼈 건강은 한 가지로 안 돼요. 골고루 먹고 움직이고 햇빛 쬐는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칼슘제는 필요할 때 의사 상담 후 정해진 기간만 드세요. 평생 먹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계속 먹으면 몸을 해쳐요. 오메가-3 만병통치약처럼 알려져 있죠. 혈관 깨끗하게 하고 피 맑게 만들고 심장 뇌 지켜준다고요. 근데 지나치면 오히려 피를 탁하게 만들어요. 진료실에서 처음엔 다들 같은 말 해요. 혈관에 좋다길래 꾸준히 먹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피로 쌓이고 멍 잘 들고 코피 자주 나요. 피가 너무 묽어져서 응고 기능 약해진 거예요. 실제로 오메가-3 하루 권장량의 23배 먹은 사람들 중에 출혈성 질환, 어지럼증 겪은 사례 많아요. 미국 FDA에서는 혈소판 수치 낮은 사람은 오메가-3 먹지 말라고 해요. 항응고제 처방받거나 아스피린 장기 복용하면 출혈 위험 더 커져요. 오메가 좋다니까 그냥 꾸준히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꾸준히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몸은 일정량만 필요해요. 그 이상은 간에서 분해해야 하는데 반복되면 간 지치고 피로 쌓여요. 혈중 지방 수치 불안정해지고 피부 거칠어지고 속 더부룩해져요.
오메가 종류도 문제예요. 오메가-3, 6, 9 섞인 제품 많은데 한꺼번에 먹으면 균형 무너져요. 오메가-6 많아지면 염증 높아지고 지방 과잉 저장돼요. 혈관 막고 간에 부담 줘요. 이상적 비율은 오메가-3와 6가 11에서 14인데 현대인은 오메가-6를 훨씬 많이 먹어요. 비율 무너지면 염증 반응 증가하고 각종 질병 위험 높아져요. 제가 진료했던 62세 송기철 씨가 기억나요. 심장 건강 위해 오메가 하루 3알씩 1년 반 먹었대요. 처음엔 혈압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엔 자꾸 어지럽고 손에 멍 잘 들었대요. 혈액 검사 결과 응고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어요. 오메가가 피를 너무 묽게 만든 거죠. 중단하고 식사 조절 시작하니까 몸이 안정됐대요. 좋은 기름이라 믿었는데 내 몸엔 너무 과한 기름이었어요. 그럼 오메가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음식으로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이 최고예요. 불포화 지방뿐 아니라 단백질, 셀레늄, 비타민 D까지 있어서 몸이 균형 맞추기 쉬워요. 일주일에 23번,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굽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 손실 적고 부담도 적어요. 식용유 바꿔보세요. 튀김용 대신 들기름, 올리브유 조금씩 쓰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 돼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오메가 지방이 있어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 높아서 체중 늘 수 있어요. 오메가는 적당해야 약이에요. 많이 먹는다고 혈관 더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은 생각보다 작아요. 과하면 피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 안 멈추고 속 더부룩하고 피로 누적돼요. 건강 위한 알약이 혈관 지치게 만드는 역설. 이게 오메가의 함정이에요. 종합영양제 집집마다 하나씩 있죠. 비타민, 미네랄, 아연, 오메가까지 다 들어있다고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진료실에서 선생님, 이건 종합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부족한 거 다 채워주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문제는 이미 다른 영양제랑 겹치는 성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타민어, D, E, K처럼 지용성 성분은 몸에 쌓여요. 천천히 배출되니까 겹쳐 먹을수록 농도가 높아져요. 그게 피로, 두통, 구역감으로 나타나요.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66세 윤상철 씨가 계셨어요. 건강 챙긴다고 아침엔 종합영양제, 점심엔 루테인, 저녁엔 오메가 드셨대요. 근데 이 세 가지 안에 비타민어랑 E가 다 들어있었어요.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매일 먹은 거죠. 몇 달 지나니까 눈 침침하고 입 마른 증상 생겼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혈액 검사하니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종합영양제가 독이 된 경우였죠. 좋다고 먹은 게 결국 내 몸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종합영양제의 또 다른 문제는 모호함이에요. 제품마다 성분 조금씩 다르고 표시된 함량이 실제와 다를 때도 많아요. 표지에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도 이미 다른 영양제에서 같은 성분 먹고 있다면 2배, 3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음식으로도 이미 섭취하고 있다면 몸은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요. 결국 간과 신장이 쉴 틈이 없어져요.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랑 비타민어, B, E, K 같이 먹으면 비타민 흡수율 낮아지고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약물과 비타민 K 함께 먹으면 약효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떤 영양제 먹고 있는지 꼭 목록으로 적어보세요. 중복되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돼요. 성분표 꼼꼼히 읽어보고 같은 성분이 여러 제품에 들어있는지 체크하세요. 둘째, 종합영양제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몸이 지칠 때 잠시 보조용으로만 드세요. 식사를 제대로 못한 날이나 특별히 피곤한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복용하는 게 좋아요. 셋째, 가능한 한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콩, 견과류, 생선, 채소, 계란이 5가지를 식탁에 골고루 올려두면 대부분의 영양은 충분히 채워져요.
아침에 계란 1개와 채소, 점심에 생선이나 고기와 나물, 저녁에 두부나 콩 요리를 곁들이면 완벽한 영양 균형 맞출 수 있어요. 넷째, 만성질환으로 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과 영양제의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 생길 수 있어요. 종합영양제는 안심용 알약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라도 먹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이에요. 식탁 위에 한 숟가락, 햇빛 아래 짧은 산책, 이런 소박한 습관이 몸의 균형을 바로 세워줘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입 마르고 피곤 오래가고 소화 더디면 그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채우기보다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진짜 건강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 글루코사민, 고용량 비타민, 칼슘, 오메가 지방, 종합영양제가 모두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필요한 만큼만 몸이 원할 때만 드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내일 아침 알약 드실 때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내 몸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으로 먹는 건지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 될 거예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걷는 30분, 햇빛 아래 15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진짜 건강을 만들어요. 약통을 내려놓고 식탁을 돌아보세요. 그곳에 진짜 답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